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집권 2년 차인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 또한 공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으로 상대적인 긴축 기조를 유지를 했는데요. 내년 전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약 657조 원가량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대비로는 약 2.8%가량 증가된 금액인데 2005년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전 정부의 예산안이 사실상 연평균 약 7%에서 9%가량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인 3% 중반대를 감안하면 사실상 감축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감축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줄인 분야는 R&D 부분 그리고 보조금 분야입니다. 약 7조 원가량의 R&D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약 4조 원가량의 보조금 또한 삭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정부 측은 비효율적인 예산과 이권 카르텔 그리고 정치 보조금 등을 삭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해서 양대 노총에 지급이 되던 노동조합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또한 무려 28%가량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또 이번에 잼버리 사태를 낳았던 새만금의 SOC 예산 같은 경우에도 4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긴축 재정 가운데서도 투자가 오히려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7,6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을 했다고 하고요. R&D 부분에서 감소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핵심 분야의 전략 기술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일지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3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로드맵인데요. 정부가 어떠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면 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들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우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예전과 좀 다르게 국외가 아니라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국가전략기술 로드맵과 관련해서 3대라고 딱 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눠놨다는 얘기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드맵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중요하죠. 세부 내용 체크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 플로우에서는 그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렇게 흐름 좀 보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시장에서 요즘은 가는 것만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첫 번째 플로우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예산을 정하는 부분들이 또 내년도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산업 위주로 또 이 성장도를 밀어줄 것인가, 어떠한 산업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 특정 산업에 집중해서 전략적인 어떤 지원 방안들을 몰아주겠다라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제 범위에 넓게 이제 퍼지면서 이제 이 산업들에 대해서 지원안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나온 이제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 이 지원 방안들을 지원 이 전략 산업들을 이제 몰아주겠다. 라는 의도가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29일에 이제 이 정부에서 이러한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가 이제 열렸었죠. 그러면서 이 국가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해서 전략 로드맵을 이제 심의하고 의결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이 밀어붙이고 있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R&D를 전체적으로 이제 삭감하는 와중에도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내년도 투자는 올해보다 6.3% 늘린 5조 원으로 확대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워낙에 핫하게 이야기됐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이제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뭐 수소, 2차 전지,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등 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주요 전략 산업이면서 동시에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을 대폭 늘려나가고,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 외에 이제 줄일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줄이면서 집중할 곳에 먼저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 이제 세 개 분야였죠. 경제 안보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세 개 분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와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분야씩 이야기를 해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미국과 EU 뭐 이러한 이제 국가들에서 계속적으로 이 여러 가지 규제안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각 국가끼리 또 이제 뭐 IRA라든지 굉장히 이 국가 내에서 이 전략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배제를 시켜놓고 본인의 국가들을 위한 자국주의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이 경쟁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점유율을 글로벌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중국에서 워낙에 이 2차 전지 쪽에서는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따라잡히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시장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밀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차세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성능적인 부분도 그렇겠지만 원료나 혹은 이제 뭐 소재에 대해서 지금 중국 쪽에 워낙에 이제 이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이 지금 워낙에 이 원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줄이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명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전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재활용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부분에서는 메모리 공급망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미세화 공정, 그러니까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TSMC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시켜 나가는 데 있고, 그러면서 지금 AI 반도체가 워낙에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AI 반도체 시장이 워낙에 또 이제 개화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또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AI 반도체의 성장성에 맞추어서 최적화된 메모리 공급망 경쟁력을 유지를 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세대 메모리 신소재에 대해서도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 어느 정도 성장도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가 잘 된 분야였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워낙에 이제 LCD가 핫했었다가 중국에서 이 LCD 시장을 완전히 이제 다 따라오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 1위 자리를 내주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LCD에서 OLED로 완전히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도 이 신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선점을 또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OLED 위주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선점을 할 수 있게끔, 세계 시장 경쟁력 1위를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첨단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도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뭐 혹은 뭐 UAM, 그 다음에 뭐 전기 수소차 등등 해서 이런 이제 첨단 기술들에 대해서도 중점 기술로 삼고 이제 발전 전략을 도모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이번 정부의 이러한 이제 스탠스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 퍼져 있었던 예산안들을 줄이겠다, 범위를 좁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집중되고 있고 성장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명확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쪽에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볼 수 있을 만한 섹터군들이 결국에는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겠죠. 주도주군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또 펼쳐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도주와 개별주를 계속해서 함께 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정부의 주마가편 전략입니다. 이제 가는 데에다가 좀 더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고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거기다가 첨단 기술을 좀 더 첨가해서 간다라는 전략입니다. 같이 한번 흐름을 타보자라는 의견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관련돼서 이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역시나 최근 2차 전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지금 포스코 그룹주 중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도 포스코 홀딩스나 혹은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주고 계속해서 반등하려는 시도는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 부분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전에 워낙에 큰 상승이 나왔었고 그만큼 이제 또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힘이 들어가는 구간, 수급만 들어가는 구간만 잘 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HBM 관련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이제 나타나야지 시장에서 주도주 흐름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의 상황은 아무래도 시장의 상승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무언가 쭉쭉쭉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그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들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반등 시도는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지금 이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흐름으로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두 종목군들 모두 다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 개별주가 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마음 AI를 필두로 해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그러면은 AI 시장도 결국에는 개화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쪽이 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이 개별주 종목 위주의 이러한 이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도주는 아직까지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다시 한번 올라올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봐야 돼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들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주도주가 끌고 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도주 종목군 내에서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보면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당분간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당분간에는 개별 종목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도 정부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 판단해 드렸고요. 주도주와 개별주의 현황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 전략으로 한번 집약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됩니까? 네, 결국 이번 정부의 로드맵은 완전히 이 핵심 전략 기술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핵심 전략 산업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모두 다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 조금 더 이제 힘을 모아가는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포스코 DX처럼 혼자서 쭉쭉쭉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한 종목들은 결국에는 수급이 잘 받쳐주면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잘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수급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아직까지 개별주 위주의 그러한 이제 이 장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개별주 쪽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선별적으로 수급 들어가는 종목 위주로 전략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들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플로우는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